자, 저희가 이제 댓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댓글을 하려면 테이블이 필요해요. 현재 보드까지는 만들었는데 게시판에 따른 댓글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상품에 대한 리뷰 게시판이나 이런 평가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뭐 별점 게시판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댓글 이 게시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댓글이 필요하니까 그 포링키로 그 게시판의 넘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거는 이제 만드시는 거는 댓글 스키마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댓글 스키마를 만들어서 처리할 건데요. 맨 처음에 드랍을 먼저 시키세요. 드랍 시키시고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보드 언더바 그 언더바를 붙였는데 리플라이 그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바를 붙이는 게 좋긴 해요.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 너무 붙여서 쓰면은 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드랍 테이블에서 지우자. 드랍 테이블. 하루 오랜만에 치니까 드랍 테이블 이렇게 써가지고 드랍 테이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테이블이 현재 없기 때문에 뭐라고 안 나오는데요. 그 캐스케이드를 붙여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랑 상관없이 이제 지웁시다. 제약 조건도 같이 지워지게 돼요. 캐스케이드 붙여놓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지웁시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라서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지우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서를 사용할 건데 테이블을 먼저 지우고요. 물론 시퀀서를 먼저 지우셔도 돼요. 시퀀서하고 테이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우셔도 되고요. 시퀀서는 보드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로 쓸까요? 좀 보드 리플라이, 언더바 쓰겠습니다. 리플라이 언더바 SAQ. 언더바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신 썼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언더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소문자로 썼지만 다 대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관계로 언더바를 많이 쓰게 돼요. 뭐뭐 언더바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컬럼들에 해당되는 거나 뭐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언더바를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객체에 대한 제거를 먼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객체 제거를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F5 눌러서 사용할 거라서 그 다음에 개발했으면 객체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 create 테이블 먼저 쓰면은 테이블 생성합시다. 테이블 이름은 보드 리플라이 테이블입니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글번호 포린키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포린키로 잡는 게시판의 글번호를 넘버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프라이머리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플라이의 넘버다. R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써줘야 되겠죠. 다르게 써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나중에 이런 제약 조건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넘버 얘가 포린키로 잡은 이제 게시판의 글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컨텐트. 그 다음에 작성자 라이터. 그 다음에 작성일 라이트 데이트 정도에 해당되는 지금 라이트 데이트를 제가 대문자로 썼지만 이게 보기에는 쿼리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썼다 이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DB에 저장해 놓으면 여기 제가 보드 같은 거 테이블 이렇게 저장했을 때 저장해 놓으면 라이트 데이트가 여기 대소문자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올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올 대문자 아시겠죠? 올 대문자인데도 이게 처리가 되는 거는 제가 소문자로 쓰면 얘네들이 쿼리 자체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처리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제 그거는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낙타 표현식 이걸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요런 게 실제적으로 구분이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구분이 되면 이제 언더바를 이렇게 많이 쓴다. 데이터베이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요 정도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컨텐츠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짧게 써라, 짧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1000자만 쓸까? 여기서는 500바이트인데 500바이트면 한 200, 한글로는 200 한 30자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타입을 작성하셔야죠. 얘는 넘버 타입이고요. 넘버 타입. 그 밑에 있는 것도 넘버 타입. 여기 밑에 있는 거 넘버도 넘버 타입이고요. 넘버 타입. 이렇게. 넘버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는 이제 바케라타 2.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케라타 2에 뭐 500. 그냥 500 잡아놓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쓸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230자 정도, 한글로 썼을 때 230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블랭크까지 섞어서 쓰면은 한 300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됐고, 라이터는 이제 우리가 라이터 잡을 때 30바이트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케라타 2 이렇게 쓰시고, 이거 이제 30짜리로 이렇게 글자 쓸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라이트 데이트는 이제 데이트 타입인데 그 디폴트가 있습니다. 얘는 디폴트가 sysDate입니다. sysDate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저희가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R 넘버는 primary key. 그 primary key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널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얘는 이제 얘로 많이 이제 그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프라이머리 이렇게 잡아놨고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얘가 글이한 게 있어야 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난널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쓰시고, 난널 쓸 때 레퍼런시스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레퍼런시스 이제 보드 테이블에 가로 열고 넘버를 하는데 on delete cascade 씁니다. on delete 이거 지워지게 된다면 그거 같이 지워라. 얘가 원본글이 지웠는데 댓글이 남아있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지우세요 라고 쓰시고, 얘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널을 붙여둡니다.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이 앞에 붙어야 되나봐요.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레퍼런시스 앞에 난널을, 그 난널을 썼을 때 이렇게 빨간 줄 표시가 빨간 줄 났네요. 난널이 뒤에다 써야 되네요. 제대로 썼던 것 같은데. 컨트롤 X 눌러서 캐스케이드 붙이고 난널을 뒤에다가. 됐죠? 자동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틀린 줄 알았더니 뒤에다가 쓰셔서. 오라클에서는 이거 앞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나니까 그 빨간색을 웬만하면 그래도 피해주는 게 좋죠. 피해주는 게 좋으니까 피했습니다. 레퍼런시스 보드 넘버를 참조하고요. 그 보드 넘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성할 때 보드가 먼저 생성이 되고, 댓글이 나중에 생성이 되고, 그 보드가 있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죠. 캐스케이드 해가지고 널이다 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컨텐트가 댓글 내용이죠. 얘도 난널이죠. 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널이 있으면 안 되고, 라이터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라이터도 난널,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난널 쓰시고, 디폴트가 있는 거는 널이 들어와도 sysDate니까 제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현재 날짜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난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널이 여기 프라이머리 키도 난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난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드의 넘버가 지워지면 댓글도 같이 지우자. on delete cascade 써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서 생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create 시퀀서를 생성하시고요. 시퀀서 이름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으셔야 되죠. 이제 그 생성되는지 기체가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작업 완료됐다고 스크립트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서도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4키 누르면 지웠다가 생성이 돼야 돼요. 지웠다가 지워지고요. 두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되고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여기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넣는 거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샘플 데이터 등록을 이제 몇 개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한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insert into 이렇게 쓰시고 insert into 그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에다가 인서트 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R 넘버 하셔야 되고 넘버 하셔야 되고 컨텐트 하셔야 되고 라이트 하셔야 되고 라이트 데이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라이터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됐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values 이렇게 쓰시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시퀀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seq 시퀀스 next value next value 쓰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R 넘버는 시퀀스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넘버는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드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보드 테이블에 데이터를 클릭하세요.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거 계속 클릭하게 되니까 105번 제일 큰 번호인 105번 지금 점점 그 오라클이 꺼였다 켰다 하니까 막 이렇게 점점 뛰어가지고 105번까지 갔어요. 예, 105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글번호 아시겠죠? 보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넘버를 샘플 데이터에 넘버를 입력할 때 넘버는 이제 게시판 보드의 글번호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있는 것을 입력한다. 저는 105번이 입력하니까 이거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그래서 확인 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확인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넘버는 저는 105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105번 이렇게 그냥 치시면 되세요.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댓글입니다. 인용부 한 개짜리 찍고 이제 댓글입니다라고 써놓게요. 105번 댓글입니다. 라고 써놓고 작성자는 이제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홍길동이 썼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우리 유명한 손흥민이가 와서 썼습니다. 손흥민. 감사한데 감격이에요. 손흥민이가 와서 썼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로였고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찍고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뭐 해라? 커밋해라. 커밋 안 하셔가지고 그 자바가 이상해지는 경우 계속 기다려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아시겠죠? 안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밋까지 전부 다 시키는 걸로 그 다음에 F4키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되었고 하나까지 커밋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드 말고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보드 리플라이가 나오고요. 보드 리플라이에 1번이 들어갔고 105번의 댓글입니다. 손흥민이 썼습니다. 오늘 썼네요. 오늘 예, 피곤할 텐데 오늘도 써주시고 감사하게도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갔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뿌릴 때는 이제 보드는 부요 보드이기 때문에 105번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운영 쿼리 한 개 만들어 가겠습니다. SQL 워크시트 열기 하시고 그 셀렉트에서 데이터 넘버에 대한 그 글보기 게시판 글보기니까 게시판 글보기 할 때 이제 글보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글보기 게시판 데이터
게시판 데이터 한 개니까 이제 넘버가 뭐 105번에 해당되는 걸 입력했으니까 넘버가 105번인 것을 이제 가져오자. 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개. 댓글 리스트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쿼리를 셀렉트 별표로 쓸게요. 별표. from board 그 다음에 where 문장 쓰고 where 넘버가 105번인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먼저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럼 이 데이터가 나와서 가져와지게 되겠죠. 물론 필요한 것만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라이터 컨텐 일반 게시판 글보기니까 패스워드 빼고 히트까지 싹 다 가져오셔야 되네요. 아시겠죠? 가져오시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게 이제 게시판 데이터 한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 개 가져와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댓글 리스트는 셀렉트 모두 다 가져올게요. from board underbar reply에서부터 reply 테이블에서부터 where 넘버가 마찬가지로 넘버가 105번인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지금 한 개인데 똑같은 거죠. 105번인데 그 R 넘버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R 넘버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넘버는 중복이 돼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죠. 손흥민도 쓸 수 있는데 김연아가 와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스트로 나옵니다. 리스트로. 그 밑에 있는 건 리스트로 나오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VO로 나옵니다. VO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한다. 스키마 끝났네요. 잘 됐습니다.